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한강대학교병원 이사장 이철호야. 너 같은 청소부는 전화 한 통이면 끝장이라고. 32살 남자 이준혁은 복도를 청소하던 50대 여성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쓰레받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고 방금 깨끗이 닦아놓은 바닥에 먼지가 흩어졌습니다. 새벽 5시 환자들이 깨어나기 전 고요한 병원 복도였습니다. 청록색 청소복을 입은 강민정은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주워 담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명품 구두굽으로 바닥에 휴지를 짓밟으며 비웃었습니다. 조심? 아줌마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일이나 하고 있어? 인생 망한 거 티나네. 그는 커피 자판기에서 뽑은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강민정의 청소 수레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푸드득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가 걸레와 청소도구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아, 실수했네. 이거 다시 닦아. 강민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치우겠습니다. 이준혁은 코웃음을 치며 사라졌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반전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강대학교병원은 강남의 20층 규모 최고급 사립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돈과 권력으로 얼룩진 민낯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사장 이철호는 건설업으로 수천억 재산을 모은 재벌이었고 외아들 이준혁은 아버지 권력을 등에 업고 병원을 제 집처럼 휘젓고 다녔습니다. 누구든 이준혁 눈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강민정은 6개월 전 청소 용역에 입사했습니다. 이력서에는 학력란이 비어 있었고 경력은 가사 도우미 1년뿐.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한 달 급여 200만 원. 하지만 그녀는 불평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강민정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민정 씨 말투 보니 공부 좀 하신 분 같은데? 강민정은 옅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사정이 좀 있어서요. 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곧 강민정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눈치챘습니다. 복도에서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을 때 강민정은 재빠르게 맥박을 짚고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뇌졸중 의심 환자입니다. 왼쪽 마비 증세, 동공 반사 저하. 즉시 신경과 전문에 호출하세요. 달려온 간호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또 한 번은 멸균 포장이 찢어진 수술 도구를 발견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술 부위 감염은 환자 생명을 위협합니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병동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청소 아줌마 뭔가 있어. 의학 지식이 보통이 아니야. 강민정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녀는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뇌종양 전문의. 30대에 이미 수백 건의 고난도 수술을 성공시킨 천재 외과 의사. 하지만 재벌 회장의 뇌종양 수술 중 예상치 못한 대량 출혈로 환자를 잃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변형 바이러스로 인해 출혈을 일으켰습니다. 법적 책임은 없었지만 환자 가족의 압력과 병원,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 강민정은 스스로 사직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7년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이유는 딸 때문이었습니다. 28살 딸 수진이는 희귀병을 앓았고 치료비로 수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강민정은 집과 주식 등 가진 모든 것을 팔았지만 부족했습니다. 결국 딸이 있는 병원 청소부로 딸을 돌봐가며 일을 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고 이준혁은 오늘도 강민정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준혁은 선을 넘었습니다. 수술실 대기실 멸균 구역에 침을 뱉었습니다. 퇴, 아줌마 이거 닦아. 강민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손님, 여기는 수술 전 멸균 구역입니다. 함부로 오염시키면 안 됩니다. 이준혁이 비웃었습니다. 뭐? 아줌마가 지금 나한테 명령해? 강민정이 청소 장갑을 벗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의료법 제12조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민정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 물어봤는데요. 주인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러우시면 법부터 지키시죠.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간호사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준혁이 건드린 이 조용한 청소부가 한때 수술실을 지휘했던 냉철한 외과 의사였다는 사실을, 권력 뒤에 숨어 약자를 짓밟던 재벌 아들이 진짜 실력자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정교하고도 냉정한 수술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날 오후 강민정은 15층 입원 병동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준혁이 얼굴에 붕대를 감은 두 여성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녀들을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강민정은 걸레질하는 척하며 대화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흉터 안 남죠? 당연하지. 근데 병원 등록은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세금 나가잖아. 현금으로 하면 반값이야. 강민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불법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민정은 일찍 출근해 VIP룸 근처를 청소했습니다. 방 안에서 여성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 너무 아파요. 마취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준혁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가만히 있어. 조금만 참아. 강민정은 조용히 초소형 녹음기를 VIP룸 문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7년간 잃어버렸던 의사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준혁의 불법 시술을 받은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오르고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폐혈증이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소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수술이야? 봉합 상태가 엉망인데? 누가 이렇게 했어요? 환자가 떨며 대답했습니다. 이준혁 씨가 병원 VIP룸에서요. 의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은 의사 면허도 없는데? 즉시 보고해야겠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이철호 이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환자에게 현금 뭉치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이 돈 받고 조용히 하세요. 우리 아들 인생 망가뜨릴 생각 아니시죠? 어차피 당신도 불법으로 싸게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환자는 돈을 받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당직 의사도 압력에 못 이겨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묻혔습니다. 청소 도구함 뒤에 숨은 강민정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금품 수수, 증거인멸, 의료법 위반 은폐,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정은 7년 전 함께 일했던 간호사 출신 박지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영아, 나야 민정이. 전화 너머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민정 선생님 맞으세요? 강민정은 짧게 말했습니다. 한강대병원에서 청소 일하고 있어. 지영아, 부탁이 있어. VIP룸 최근 3개월 사용 기록 좀 빼낼 수 있어? 박지영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거 불법인 거 아시죠? 강민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야, 예전처럼. 이틀 후 박지영이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조심하세요. 잘못되면 저도 잘려요. USB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 달간 VIP룸에서 15건의 미등록 시술, 모두 이준혁이 집도했습니다. 환자들은 현금으로 지불했고 정식 수술 기록은 없었습니다. 강민정은 녹음 파일, 영상, 의료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로 결정적인 현장을 잡는 것이 남았습니다. 이틀 후 이준혁이 또 VIP룸에서
시술을 예약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강민정은 근무를 야간 청소조로 바꿨습니다. 밤 10시 VIP룸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방 안에서 이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면허요? 걱정 마세요. 저 이쪽 바닥에서는 유명해요. 강민정은 휴대폰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환자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으악, 숨을 못 쉬겠어요. 강민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마취제 과다 투여로 인한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었습니다. 이준혁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떡해. 야, 정신 차려. 강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비켜요. 이준혁이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뭐야, 청소부가 왜? 나가. 하지만 강민정은 이준혁을 밀쳐내고 환자에게 달려갔습니다. 환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강민정은 10년 만에 다시 의사의 본능으로 움직였습니다. 기도 확보, 에피네프린 0.3mg 근육 주사, 즉시. 이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너 뭔데 명령이야? 강민정은 환자의 맥박을 확인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안 하면 3분 안에 사망합니다. 이준혁은 겁에 질려 에피네프린을 건넸습니다. 강민정은 정확한 위치에 주사를 놓고 쇼크 자세를 만들었습니다. 1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그녀의 손은 정확했습니다. 1분 30초 후 환자의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살았습니다. 강민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준혁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준혁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강민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마취제 과다 투여로 인한 상해는 가중처벌됩니다. 그리고 강민정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화 중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이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넌 누구냐? 난 이 병원 이사장 아들 이준혁이야. 이준혁이라고. 강민정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 물어봤는데요. 그녀는 환자를 응급 침대에 눕히고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달려온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환자입니다. 에피네프린 1차 처치 완료. 바이탈 체크하고 중환자실 이송하세요. 간호사들은 강민정의 전문적인 지시에 놀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분은 청소부가 아니야 실력 있는 의사인가 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강민정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환자가 이송되고 이준혁만 남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신고하지 마세요. 돈 드릴게요. 강민정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돈이요? 7년 전에 저도 그 말 들었습니다. 저는 거절한 대가로 제 커리어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당신은 돈을 받고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이준혁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은 뭔데? 청소부가 무슨 의사 흉내를. 강민정은 청소복 명찰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꺼내 이준혁 앞에 던졌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교수 강민정. 이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복도에서 이철호 이사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준혁아, 무슨 일이야? 그는 VIP룸 안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민정은 이사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7년 전 학회에서 뵌 적 있죠? 서울대병원 강민정입니다. 이철호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강강 교수님? 그 유명하던 강민정 교수님이 여기서 왜? 강민정은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사장님, 아드님의 불법 의료행위 현장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석 달간의 VIP룸 불법 시술 기록도 확보했고 환자 매수 장면도 촬영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스스로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기자회견을 열까요? 이철호의 얼굴에서 혈기가 쏙 빠졌습니다. 강민정은 청소 수레를 잡고 천천히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소문을 듣고 모인 의료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강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청소부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설이었습니다. 강민정의 등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건복지부 조사팀이 한강대학교 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강민정이 제출한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 의료 기록, 환자 명단까지. 조사팀은 VIP룸을 폐쇄하고 이준혁을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준혁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병원을 제 집처럼 휘젓던 재벌 아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강민정,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강민정은 병원 입구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은 이준혁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상해, 사기 등 총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금전적 이득을 위해 15명의 환자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합니다. 당당 판사 봉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강대병원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했고 불법 시술 은폐, 의료 기록 위조, 환자 매수 등 수십 가지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병원은 석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철호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고 모든 사실들을 지역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재벌 병원의 민낯, 권력으로 덮었던 불법 의료행위 15건. 같은 시각 강민정은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앞에 섰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의사회관.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강민정 선생님, 7년 전 자진 반납하신 의사 면허를 재발급 받고 싶으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이제서야 다시 돌아오시려고 합니까? 강민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7년 전 저는 환자 한 분을 잃었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메스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속죄는 다시 환자를 살리는 것이라는 걸요.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강민정의 의사 면허 재발급을 승인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강민정 선생님.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민정은 7년 만에 다시 받은 의사 면허증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환자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강민정은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개건교수로 복직했습니다. 7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녀의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첫 수술은 뇌종양 환자였습니다. 7년 전 실패했던 그 수술과 같은 케이스이기에 긴장이 되었지만 숨을 들이키며 자신을 믿고 천천히 준비를 했습니다.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6시간의 수술 끝에 환자는 무사히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환자 가족이 강민정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저의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강민정은 환자의 눈물을 보며 다시금 자신이 서 있는 곳에 무게와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딸 수진의 회복이었습니다. 강민정이 복직하면서 받은 상여금과 급여로 수진이의 치료비 잔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석 달간의 집중 치료 끝에 수진이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모녀는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강민정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덕분에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제는 너 같은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일할 거야. 수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6개월 후 한강대병원은 새로운 이사장 체제로 재출범했습니다. 투명한 의료 시스템, 환자 중심 운영. 병원은 서서히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병원 로비 한쪽에는 작은 동판이 걸렸습니다. 정의를 실천한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강민정 교수님. 강민정은 그 동판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하다가 쓰레기를 치운 것뿐인데요.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해 보입니다. 갑질하는 사람이 더 큰 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실력은 결국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신다면 강민정 교수처럼 묵묵히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통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용기 내어 맞섰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힘내시고 당당하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